코인 왕자입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국내하고 해외하고 각각 상황을 살펴보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좀 비교 분석을 해 볼게요. 국내 시장이 하락이 되고 있어요. 알트코인들도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차이점이 뭐냐면 국내 지금 비트가 마이너스 0.2%, 거의 안 빠지고 있어요. 장중에 1.6%까지 떨어졌는데 보합으로 거의 올려놨고, 비트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1%, 뭐 1.1%, 얘도 장중에는 4% 빠졌습니다.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지금 1%로 다 올라온 상태예요. 해외 거래소 기준에서는 비트가 마이너스 1.5%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가 마이너스 2% 정도, 2.5% 정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국내 거래소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전체적인 차트 방향에 있어서는 국내 상황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요. 해외로 놓고 본다고 그래서 불안하게 볼 필요 없어요. 얘네를 비트하고 이더 다 통합해서 국내 해외로 놓고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상승이 됐다가 하락됐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하락돼서 그냥 이 자리에 온 것뿐이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장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트코인이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쨌든 대형 코인들 형태는 이렇게 흘러왔는데 알트가 데미지를 받고 있잖아요. 중간에서. 알트코인 결과가 아,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월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범위 안에서 끝났는지. 왜냐면 제가 계속 방송으로 알트코인은 좋아질 거다라고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내일하고 월요일인데, 월요일까지는 좀 그렇고 알트 입장에서 봤을 때 단기 형태라도 빠르게 본다면 내일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알트코인들이 장중에 많이 빠진 거는 뭐 마이너스 10%도 있고, 마이너스 8, 막 5, 이렇게 해서 막 쭈루룩 다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도 지켜봤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빠지고 있는 동안에 전체 시장에 대한 지수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아직은 정상이에요. 코인들이 이렇게 출렁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반등이 약했던, 그러니까 급락되고 반등이 좀 나온 코인들은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봐야 요 정도 선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선이나 다시 바닥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기고 있던 코인들은 조금 더 이탈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멈춘 상태예요. 오늘 아침 종가는.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내일 결과를 봐야지 알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 이제 기준가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준가라는 걸 만들어서 코인들이 계속 이러고 있다. 지수가 알트코인들은 밀리고 있다. 자, 이런 지점인데 여기가 이제 붕괴가 되면 알트코인들도 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물린 현상으로 나타날 건지 이 자료가 내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내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을 했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해본다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뭐 내일인 거고, 오늘 결과는 일시적으로 오늘 결과는 크게 망가진 게 없습니다. 네, 코인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 상황이나 대장들의 움직임 때문에 결국에 가장 크게 데미지 받은 건 알트코인들인데, 이 알트들은 그럼 죽었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락한 건 맞습니다. 추가적인 데미지가 발생이 되었는데 망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얘기가 할 수 없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정확하게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기준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다시 봐야 돼요.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항상 말에서 연말에서, 아니 월 말에서 월 초 요 사이에 다시 데이터 값이 좀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중요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장중에
이탈되고 오늘 뭐 하루 뭐 또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신경 안 쓰고 결국에 내일 종가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 그 다음에 또 주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에 나타날 만한 정확한 좀 결과가 두 번 정도 걸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결과가 나오면 그건 나오는 거고, 그러면 현재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좀 가야 될까? 이게 가장 문제인데, 사실 갭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그래프로 좀 그려서 얘기하면 편한데, 영역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략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더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칸수 중에서 라인 자체가 밀려서 떨어지는 라인, 코인들이 뭐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밀리는 구역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분화되어 있어요. 어제 코인들이 밀렸다 그래서 다 똑같이 10% 빠지고 다 똑같이 5% 빠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안에 들어오는 형태의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또 마이너스 5에서 뭐 7%, 7에서 10%그 이상 이 라인에 들어오는 코인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파트별로 다르고 상승폭이나 저점폭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등락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릴 때 사실 데미지 받았던 거는 이쪽에 해당되는 코인들이에요. 이쪽에. 여기가 1번이고 마지막이 5라고 한다면 3, 4, 5번에 해당되는 코인들이 데미지를 조금 더 받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코인들이 추가 하락을 맞이했고 그다음에 비트하고 이더도 어쨌든 장중에 출렁여서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그러면 현재 코인들이 이렇게 분류가 된 상태에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 변동사항이 있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승 구조로 잡힌 코인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근데 이걸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종의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승 구조는 늘어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캔들이나 시장 떨어지는 구조만 보게 되면 이러한 변화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다이버전스로 보자 그게 아니고 이 형태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즉 무슨 얘기냐면 반전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만드는데 중간에 반등 나왔다가 또 하락인데, 지금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자꾸 강해지고 있다는 거는 반등 포인트도 무시할 수 없다. 누구처럼 이번에 버추얼 같은 케이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밀린 것도 보게 되면 여기서 뭐 저점이었고 또 저점이었고 이러는데 이게 3일 만에 3개월치가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하락에 대한 부분이 점점 깊어져 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승 비율보다 하락 비율이 더 크게 존재했다면 나는 이게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네. 이유가 뭐가 됐든 저게 나올 수 없는 구조였을 거다. 근데 이번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등장했던 게 오피셜. 오피셜도 마찬가지죠. 한 3일 올라갔는데 조정까지 보면 4일 차인데 3개월치가 올라갔어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때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데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나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버텼다 이건데, 붕괴가 돼버리고 나니까 또 2차 붕괴가 오고 나니까 지금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또 알트만 보면 이런 관점이지만 또 문제가 뭐가 있어요?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상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비트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냐 없냐까지도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망가졌다, 이쪽이 깨졌으니까 저쪽이 다 망가졌다라고 전체를 얘기할 수 없는 시장 포인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늘부터는 이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이 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비트나 이더나 알트코인들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위치가 높다. 근데
오늘 하루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졌는데 떨어졌으면 비트코인도 단기 반등 시세가 소멸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확률적으로 높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 가격을 보게 되면 아침이야 뭐 양봉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오늘 사실 국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상한 사이클대로 끝났어요. 이 정도 지점에서 보합에서 끝나도 괜찮다. 여기서까지 밀렸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다시. 근데 오늘 또 여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단기 반등 신호가 크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얘뿐만이 아니고 해외 거래소도 단기 반등 폭이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비트코인 상승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결과는 비트는 다음 주에 봐야 되고 알트코인 상황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그 급락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온도 파이낸스다 그러면 이번에 급락되고 계속 횡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 이런 포인트 구간에서 아직까지 크게 틀어진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진짜 타격을 받은 자리고 크게 위협을 한 자리라면 알트코인들도 상승 포인트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밀려도 올라간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상승 포인트가 잡혔는데 1년 빠지고 2년 빠지고 3년 빠지고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3년 차나 4년 차가 돼버리면 다시 반등 포인트가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 초기에서는 없었어요. 반등 포인트가. 예, 이번에 24년도 연말에 와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딱 1년 정도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어요. 상승 포인트가 사라져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라지려면 반등 나오고 나서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몇 프로 나오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앞서 올라간 코인들을 본다든지 이번에 반등 잘 나온 코인들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저러한 케이스들도 밀렸다가 가는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전체 아까 그 타이틀별로 나눠서 봤는데 이렇게 분류해서 봤던 코인들 라인들 중에서도 80% 정도는 버추얼이나 오피셜 트럼프처럼 상승 강세가 많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정도를 앞두고 누가 먼저 움직여서 반응을 했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부분은 내일 결과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